네, 안녕하십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일들부터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해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요즘 국가적 운명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 뭔가를 알면, 야,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될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이 맞이해져 있습니다. 제가 성수명리라는 것을 통해서 명리의 이치를 알고 나니까, 공자의 마음도 알겠고요. 예수의 마음도 알겠고, 부처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진짜 이슬람 마호멧의 등장이 왜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2025년도 사회 속에서 뜨거운 여름, 을사년 7월의 26일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의 그 무게, 삶의 시간에 해야 될 상황들, 말 한마디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하고, 인류 역사의 흐름이 과연 무언가? 네. 정말 그 1800년도에 우리가 9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인구가 전 세계. 아시아가 한 6억 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죠. 자, 그랬던 나라, 이 지구가 지금 80억 인구를 넘어섰죠. 사실 비공식 집계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되겠죠. 공식 집계가 80억을 넘어섰으니까. 많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20억 인구가, 되려던 시기, 1920년대에, 지구 멸망을,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 멸망이라는 엄청난, 과정,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또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의 형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짜 위기가 왔죠. 1900년대를 통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진짜 날씨가 무덥습니다. 진짜 에어컨 선풍기 없으면은, 잠시도 유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죠. 일단 말하고 있는 사람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 이 의식의 세계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는 말 자체는 결국 나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고요. 그것이 남에게 설파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 속에서 길러진 산물, 정신적 산물이겠죠. 삶의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산물, 그 산물을 결국에는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 행동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좌파로, 어떤 사람은 우파로, 아니면 그와 다른 형태로든 모든 사람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생존은 그 산물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감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행동 양식이 생산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생산과 유지를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이대로 정신적 사상의 배경도 없이 또 정신적인 성숙도 없이 정치 세력에 의한 정권의 집행과 그 흐름은 곧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라는 것을 한다면은 부적을 써라. 또 당신의 삶이 이렇군 저렇군 하고 이런 길로 가면 좋다 저렇다 그런 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 집단화 되어져야 되고요. 정치 권력의 이동, 정치 흐름의 변화입니다. 정치 패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소가
저 끄트머리 양측 끄트머리 A와 B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는 B와 A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세계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세력의 균형 속에 대한민국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만주족이 청나라가 되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만주족이었던 청나라가 미국일 수도 있고요. 명나라가 지금의 중국일 수도 있고요. 중국일 수도 있고요. 정말이지 이거는 엄청난 지금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우리 현대의 상황에다가 대입시켜가는 거죠. 인수분해하면은 대입이 되죠. 숨겨져 있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 그리 중요한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있고요. 인수분해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방정식도 있죠. 모르는 그 x의 해를 구하는 거, 근을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건 논리학입니다. 언어도 논리학이죠. 언어의 설명도 논리학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중도층. 그냥 살면 되지 정치가 뭐야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치의 변화는 곧 신분의 변화를 줄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 솔직히 신분 변화를 노리는 인간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우파 진영도 윤어게인 속에는 신분의 변화, 신분 상승을 노리는 숨어있는 동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숨겨져 있는 이제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다 치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은 윤석열의 계엄과 함께 그 국민의힘이었던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명리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연도별로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에 강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의 극대화였죠. 2008년이고 2018년은 어떻습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과 함께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17년, 18년의 움직임은 문재인의 탄생과 좌파들의 득세였죠. 10년 주기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2008년, 2018년, 그러면 2028년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0년 주기마다 공통적인 형성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천간의 그 형성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요, 좌파들만의 득세하는 시기적인 상승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2008, 2018, 2028이라는 지금 우리가 25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28년도는 새로운 어떤 큰 율동의 전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25년도를 살고 있지만 2015년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밑 작업,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도 2005년도부터의 어떤 물밑 작업의 형성이 2008년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5년도가 되었고요. 2010년도부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 종편도 그렇잖아요. 종편의 형성도 기존 방송국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형성되었지만 결국 인터넷 발달과 함께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는 채널, 사실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서버입니다. 서버. 영상 저장 공간을 서버에 담게 되죠. 그래서 영상 그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는 거를 축소시키면서도 화질이 괜찮은 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 구글이죠. 유튜브를 인수하고 유튜브라는 것이 아이디어죠. 그 이전부터 그 아이디어는 많았습니다. 동영상 저장 매체를 어떻게 인터넷화 하는가. 그건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싸이월드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사진 위주였죠. 동영상은 아주 느렸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사업 확장했으면은 오늘날 유튜브는 싸이월드를 갖고 있던 그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튜브는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시대적 사조를 깨뚫어 보고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서버를 굉장히 그죠? 늘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형성을 했고 오늘날은 유튜브 매체를 통한 세계 여론화 전 국민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파급과 영향력, 전파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식의 양분을 갖게 되죠. 이 양분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워터루 전쟁입니다. 저는 워터루 전투보다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이룩한 영국 그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세계 정세의 변화, 정치권의 변화. 거기에서 나폴레옹이 나왔단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워터루가 뭐냐면 벨기에 어느 그 지역입니다. 영국군하고 동맹군이 프랑스 제국이라 할까요? 프랑스의 유럽 점령을 막는 전쟁 전투였죠.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만약에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은 그 복고주의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그런 어떤 천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전술적으로 잘했죠. 프로이센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만 명의 병력을 이제 그 정찰대로 보냈는데 그 정찰 보낸 4만 명의 그 군사를 가진 장군이 때 맞춰서 본진에 합류했으면은 나폴레옹이 승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의 명령에만 너무 충실하고 전황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고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UFC라든지 요즘 종합격투기 시대를 보면요. 이 다수의 싸움이 있죠. 다대다, 5대5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붙인다와 단체 집단을 싸우게 되면은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은 5대4가 되고 5대4는 다시 또 5대 3이 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냥 밀려버리죠. 무규칙 전쟁. 격투 스포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혼자가 아무리 날래더라도, 혼자서 3, 4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사실 2대1만 되어도 엄청 불리하죠. 더구나 게이지 안에서 움직이면, 그죠? 그렇듯이 현대화된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00년 그 당시, 1815년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워터루 전쟁 때에 영국의 채권, 우리가, 서구의 은행의 역사가 깊습니다. 서구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이나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런 쪽의 그 대학을 보십시오. 대학이 무려 900년이 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워터루 전쟁 때 중요한 건요, 군사적인 충돌과 승패가 아니라, 사실 증권, 채권, 산업의 1차 어떤 시기였던 그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가 1800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중심을, 1차 산업혁명,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산업혁명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때에 그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가짜 찌다시 정보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 전쟁에 있어가지고, 야, 내 그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면은 그 휴지 조각 되기 전에 이제 그 이익을 보고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았더니만은, 와, 우리가 또, 이겼대, 이래 돼 버리니까, 유지만 했었으면 돈 벌었을 건데, 그죠? 이미 다른 사람이, 예, 완전히 걷어들였죠. 졸부가 된 거죠. 기획적인. 예, 자기가 먼저 모습 먼저 선동했죠. 자기가 어떤 가짜 정보에, 반응하면서 자기 걸 다 팔았다면, 저 사람 제법 유지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랬네? 똑똑한 사람이 저랬네? 너도 나도 그냥 팔아버린 거죠. 이게 그 기만술이고요. 이것이 이제 숨겨진 정보의 획득과 정보의 활용과 정보를 통한 획책이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군산복합체를 움직이는 숨어 있는 이제 실손이 되죠. 실제적인 역할. 자, 그러면은, 총기 발달은 결국 산업화 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노동자를 써야 되고, 임금을 줘야 되고, 그렇게 생산된 총기류는 다시 전쟁에 동원되는 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1815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워터루 전투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의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독일은 그 후로 이제 지역의 공국들이 뭉쳐져서 이제 독일이 완성되고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850년경에 우리가 총기류를 보면요. 그 당시 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그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월급이 되죠. 내가 받는, 우리가 요즘 돈 같은 거 평균적인 월급에 한 달치가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힘들죠.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달치를 다 쓰고 나면 어디서 뭘 합니까? 또 총알은 또 소비지 아닙니까? 또 총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당시 화약 기술도 있고 하니까. 탄매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군대를 형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특히나 그 1850년경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봤을 적에 구한말이고 하지만은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반인들이 총을 관리하거나 사거나 하기도 어려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당시 쌀이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쌀로 보면 석이었어요. 80kg죠. 한석도 아니고 우리 하승총 문제 옛날 조총과는 옛날 구식총이고 그 당시에 있던 전장식 머스켓 총이라 할지라도 무려 30석 정도 되니까 쌀 30석을 주고 살 수가 없죠. 총알은 또 어떻습니까? 총알 하나가 그냥 한 대박 쌀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한 대박 쌀을 날리더라도 어떻게 뭐라 할까요? 그보다 더 어떤 가치로운 걸 구할 수도 있죠. 멧돼지를 하면은 쌀 한 석을 살 수 있으니까 한 대박으로 한 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됩니다만은 또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대를 죽임으로써 그 상대 국가를 없애버리면서 그 상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할 수가 있죠. 지배할 수가 있으니까 총이란 그렇게 대단한 거고 화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총알에도 그렇게 비싸고 화약도 넣어야 돼요. 전장식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알 이제 탄피가 배출되는 식으로 갈 때는 또 총이 더 비싸죠. 정말 비쌌습니다. 그 후로 이제 2차 산업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래서 19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구한말과 함께 일제에 흔들릴 적에 총기는 비쌌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시설도 없었지 않습니까? 서구는 그 총기를 팔아서 각국에 공급하고 총을 가지고 군사훈련, 사격술 좋은 집단을 갖추면은 그것은 엄청난 위력이죠. 과거에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던 장수 같은 존재가 나와도 총 한 방음이 해결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혼자서 진짜 능히 20, 30명을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수는 그냥 말로 장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겨우 버겁게 맞닥뜨려야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자꾸 숫자가 붙는 거죠. 그런 숫자들이 서로 1만 명씩 줄을 내어서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10만, 20만이 붙더라도요, 같은 병력 대치수를 갖춘다든지 아니면은 10만 대 1만이 맞싸우더라도 보세요. 한 사람이 능히 20, 30명을 해치울 수 있는 무술 실력과 무기수를 갖고 있으면요, 과거에는
이 1만의 병사가 왜 10만을 이기느냐? 그 장수가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장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 2, 30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누가 그 2, 30명이 내 목숨 내걸고 그 장수 앞으로 다 돌격하냐 이겁니다. 아닥하고 돌격하냐고요. 그러니까 1만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2, 30명을 쓸어버리고 또다시 2, 30명이 그 이상의 숫자가 그 장수한테 붙을 적에 장수 혼자서 싸우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1000명, 100명 붙으면 결국 장수가 죽겠지만은 장수를 따른 1만이 이 장수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 장수의 뒤를 봐준다든지 해서 적이 그 창과 칼이 그 장수를 찌르지 못하게 한다면은 계속해서 장수는 공격력을 발휘해서 적을 계속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 2, 30명을 쓸어버릴 수 있는 장수가 결국엔 2, 300명을 쓸어버리게 되고 그 장수 진영은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그래 버리면 10만의 병력을 갖는 자들로 정신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승리할 싸움을 하고 싶고 자기 목숨이 아깝단 말이에요. 승리를 통해서 약탈이죠. 노력이죠. 상대의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을 노리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데 일단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만도 정신붕괴와 함께 패퇴가 되는 거죠. 도망치기 바쁘다면 소극적 전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총이라는 무기가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되어져 있고 현대화되어 있어서 더 살상력이 높잖아요. 비행기도 다니고 폭탄 미사일 있고 핵미사일이 있는데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사, 그 지역 내의 정치사 내전 발발이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현재 내에서 내전 상태로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이 군사 진영을 두고 뭐 총기를 유통시키고 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치 싸움과 사상 투쟁은 더욱더 일어날 조짐이죠. 우리 사회가 싸우던 시절이 1945년 해방 이후로 좌익과 우익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면서 또 노선의 변경, 민주주의의 어떤 이해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일어난 종교적 배경과 함께 지주자재들의 남한으로의 대거 유입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기독교 정신과 결탁해서 김일성 우상화 등장이죠. 당시 북한에서 기독교에 입각한 지주층이 김일성을 많이 우상화했고 김일성의 나이를 속여서 33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역사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수의 현신으로 만들어낸 거 맞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33살에 뭐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33살의 김일성. 이거는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또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생각해도 김일성의 등장과 나이 그리고 해방 그거는 엄청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민가에서 전해지는 뭐 인식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의 책으로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적인 것은 김일성 우상화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알고 있다든지 하면은 33살의 김일성의 등장은 그야말로 아시아의 우리 북한 또 평양에서 나타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환생 현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제 기원전은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보기 때문에 예수가 33살에 죽으면서 그 당시 풍겨졌던 내용이 내가 한 세대 30년 넘자 다시 나타난다는 어떤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1차 뭐 유대 민족과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붕괴가 되는 이스라엘 왕조죠.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왕을 그냥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예수는 그 성전을 부수라 그랬고 그 예수는 결국 종교 재판에서 이제 정치 재판으로 유대 왕이라는 명목으로 죽었고 뭐 참 그 당시 뭐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젊은이 한 사람 그 당시에 뭐 유대 민족의 그런 저들끼리의 종교적인 모습에서 졌다고 그냥 어쨌거나 나는 그래 뭐 사형을 언도한다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그 유대민족 속에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눈뜬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 장사, 돈 주고 사고 파는 문화를 혁파했던, 용기 있던 그 젊은이. 요즘 그 기독교 교회가 거의 그 옛날 그 종교파리하고 똑같습니다. 종교파리, 뭐, 귀들귀를 제사로, 뭐, 돼지를 제사로, 소를 제사로 하는 그거와 똑같죠. 교회 헌금, 전도, 뭐, 그러니까 뭐, 전도, 뭐, 선교교회 헌금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왜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파괴는, 당연한 겁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존재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최소한 거기에는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또 똑같습니다. 나는 하루 밥도 먹어야 되고요. 내 할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나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 도제입니다. 그 가르침 넘어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뿌리 깊은 에너지.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유한한 생명 속에서 영혼의 길이 남기는 흔적이 되겠죠. 낙인으로 고통 주고, 낙인으로 뭐, 아니면 뭐, 기쁨과 희열과 한의의 낙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것이 낙인 효과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양식이죠. 상대의 말과 소리, 내용을 따라 들으면서 정신의 입에 양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입안에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죠. 영혼의 정신. 그 입이 그 영혼의 이빨로 씹고 내 몸화되는 것. 그것이 상대의 소리라는 말이라는 내용을 내 정신으로서 먹고 소화시켜서 흡수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세포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밥을 먹읍시다. 쌀도 2,000쌀이 있고 뭐 경상도 쌀, 전라도 쌀이 있겠죠. 그 어디든 좋은 땅에서 정성스럽게 햇볕을 잘 보고 자란 쌀을 갓 지어서 도정해서 잘 지어서 아주 유기농에 깔끔하게 뭐 그 고기에 그렇게 양념을 해서 채소든 뭐 고기든 양념이든 아니면 지대로 그냥 신선하게 로스구이를 해 먹든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좋죠? 행복합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영양 공급도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생존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영혼의 생존의 그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교육이 없던 시기 속에도 부모 양육 같은 존재들이 얘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았고요. 항상 인간은 그런 앞 세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해 왔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좌파 세력들이 아까 말했죠. 2008년도에 강호병 소동, 그거는 말도 못할 국가 전복의 현상이 나타났고 2018년도는 이미 촛불 집회와 함께 나쁜 정부, 문재인의 정부가 소득 주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 소득 주도의 문제성을 그대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통계 조작까지 함으로써 이거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다 그냥 들고 일어나질 못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문재인 시기에 그 남북이 뭐 이렇게 통일될 분위기였죠. 그래서 지도자를 누굴 뽑느냐를 논했고요. 그때 미국이 뭐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죠. 미국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하노이에서 회담을 가졌고 김정은은 회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도망쳐 버렸던 거죠. 거기에 대한 뒷얘기가 또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분의 그 말씀 그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방으로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흐름이 속방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중국에 속해져 있는 거죠. 중국의 영향, 간접 통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들을 거의 사고 관리하고 그럼 우리는 월세로 생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국인들이 점점 생활이 곤란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그 자살자들을 막기 위해서 뭐 장기 기증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병원행 체제 반대자들을 정신병원 입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고 가겠죠. 사람이 3일 동안 양식이 있으면요. 그 3일 동안 또 먹을 걸 찾으러 다니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굶어 보십시오. 그때는 막 나가는 거예요. 죽게 살기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만 몰입되죠. 돈 더 벌만한 게 뭐 있어. 그것만 쫓아다니죠. 그러나 높은 산에서 바라보면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산업 규모, 정치 규모, 이것이 국내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가면은 한국인들이 다 죽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그 돈은, 어떤 순간에 휴지 조각 같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밖으로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의 소리가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듣기만 해도 이제 눈 뜰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짱깨, 붓깨 그리고 이재명 사연구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확산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러나 극단적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 경제, 민생의 문제를 오히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윤석열 어게에 윤석열 풀어라 보다도 윤석열이 어떻게 등장한 인물이고 어떻게 당선된 인물이고 결국 계엄을 한 이유가 어떤 연유로 있는가죠. 윤석열의 계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판단도 항복합니다. 통치자의 통치 이념으로서의 판단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의 개별화적 차이가 있어도 사회화적인 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지입니다. 제 요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 말을 잘 따라왔다면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바로 질문자들 각자가 판단할 몫이에요. 자기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좌파나 우파나 신분 상승의 목적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신분 상승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우리 세계사에서의 종교적인 최종 마무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와 종교는 뭡니까? 현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행동 양식인 거죠. 이재명의 저 괴뢰 정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나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계엄과 함께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24년 12월 3일의 이후로부터 벌써 8개월이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후 맥락, 그러니까 2, 3년의 흐름, 탄핵 정국, 총선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흐름들 보십시오. 국회 형성과 22대 국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흐름과 역사가 보십시오.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연결성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100년의 역사 흐름을 보면 차별화가 뚜렷하죠. 피부를 흘러 지나가는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한 1mm는 차이가 없잖아요. 뺨에 머문 피부, 어느새 턱이에요? 어느새 목이에요? 어느새 발바닥 저까지 간다는 거죠. 같은 피부의 역사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어느새 머리에서 발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그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군사혁명 같은 일로도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또 무지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갈 시대도 아니긴 해요. 또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촛불 집회 같은 경우 뭣도 모르고 선전선동에 동참하게 되고 사회적 파장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식으로서 더 참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참여에는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복귀시키고자 한다. 거기에 완전한 찬동으로서 움직일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공과를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마음의 양심이 내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한목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한목적성만 찾으면은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눈 뜨고 깨어져서 합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의 요지고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책으로 타인의 책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좀 이제 그 인쇄술로 책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실질적 민심 속에 자리한 공산주의 사상과 지금의 현상을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한목적성이 있다고 했죠. 영혼의 한목적성. 그거는 신계에서의 그 영혼과 인류 우주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시간선의 그 흐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너무도 내 말 한마디가 나와 같네라고 느낄 정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산업화 시대의 그 귀족층 또 신분 상승된 상인들의 주도권에서 노동자들의 피나는 고통과 개개별적 삶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론, 유물론과 함께 지배론이 갖춰지게 되고 내면 속에서 신분 상승을 누리는 공산당 가입과 투쟁이 과열차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할게요. 마음속에는 너무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정도 설명하고 현 상태로 바라볼게요. 현 상태, 의료, 제약,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고 있죠.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있는 이 세력들.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맨날 단어 하나에 제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내가 했다, 제가 했다,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하는 인간들, 정말 계급의 요소가 있고 타인을,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한테는 빌붙고 아부 떨려는 의향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자기 모습, 자기도 이 시대의 동참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의 시청자로서 댓글을 다는 정도에서 머무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의 음성, 소견을 정치적인 필력도 좋고요. 사회 경제적 필력도 좋습니다. 그것을 영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글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에 있어서 저는 말이 먼저죠.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리가 먼저 통용되면서 스스로 상대를 모방하면서 문자가 만들어졌고 그 이치, 그 문자에 대한 그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문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의 전파가 이루어졌고요. 소수의 사람이 있던 태초의 시대부터 오늘날 현대의 100억 수준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5년도의 바람은 좌파 중심으로 흘렀던 것이 우파 중심으로 흐르고 개인의 개별화와 함께 공동화와 공동적인 합의와 함께 사회화적인 정치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정치인들이 필요하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낼 진짜 자유, 시민과 민주주의와 국제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우리들 중심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미국과 연계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중일로 가야 됩니다. 일본과도 친해져야 되고 중국과도 친해져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단호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럽게 중국 공산화 세력들을 좀 더 우리가 호통쳐 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 내에 한국을 인식하고 있는, 좋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그 선조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국 문화가 중국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문화가 넘어온 게 한반도로 넘어온 거예요. 물론 또 중국 세력에게 좀 밀려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동의 역사이고요. 그럴 때에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건국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지배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성계라 정도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또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조선 문화의 그 명맥을 받들고 있기는 우리들이고요. 사실 고조선 문화, 태초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와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건국과 함께 순수혈통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이념도 있습니다. 조선이 그저, 한반도 내에 머물고 싶진 않았어요. 순수 혈통을 양성해서 세계화하자는 어떤 의견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자꾸 미루고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당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욕심이 있던 파벌 싸움만 이어지는 모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대성하는 올바른 그 이론과 함께 그 혈통의 정예화와 함께 세계화로 가고자 하는 그 인식의 연구의 시간은 조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선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무조건 좋게 볼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왜 끌어내야 되냐? 좌파들은 민중의 소리로 정치권을 흔들고 의회를 흔들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문재인을 등장시켰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그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의 힘, 우리 국민의 자유시민의 힘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와 인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끌어내리는 일부터 해야 되죠. 끌어내릴 정도 힘이 생기면 거기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나옵니다. 정당이고 정당으로서 대표자가 나오고 더 많은 중도들에게 이제 인지되면서 새로운 차기 선거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영혼을 알아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투쟁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더 가열차게 진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정치 투쟁과 함께 정치 투쟁에서 새로운 지도자,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함께 그 내각, 장차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겠고요. 경찰 간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려면은 그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집회를 나가는 분들이 더 결집되어지고
한결같은 움직임, 공동의 인식, 공통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없이는 민족사적, 세계사적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45분 분량으로 마치겠고요. 결론은 우리는 지금 마음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계례정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저히 용납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가 뭐 일어난 걸 영상으로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참관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최소한 나도 그렇게 용납 안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지고 하루 살아가는데 빚을 내서 살고 있을지언정 용납은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빚을 내고 살고 있다는 거는 빚을 거두면 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장기를 팔아서 그 갚아 나간다든지 신체를 그냥 절단 가로내 가지고 팔아 나가야 될 어떤 그 담보 잡힌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비록 빚을 지고 살고 있을지언정 이 빚을 갚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승리하겠다는 것이고 배우겠다는 것이고 진짜 배움을 위해서 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일을 해가면서 돈을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몸은 고장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중한 사람의 가르침을 체화한다는 것. 말했죠? 내 몸화 된다는 거예요. 체화. 내 신체화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의 이빨과 소화기관으로서 씹어 삼키고 내 세포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영양분은 육의 음식이지만 영혼의 음식은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예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회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말은 그 영의 말이 아닐까요? 어떤 분의 말이 그 영의 말이 아닐까요? 가짜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은 영의 말이고 영의 양식이고 어떤 무교의 사람이 하는 어떤 교수의 말은 영의 말이 아닙니까? 왜 종교 신앙 거립니까? 신앙은 그 시대를 만들어내는 양식이죠. 제가 왜 원효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원효의 생애를 보면 알아요. 617년경에 태어나서 70몇 살로 죽었다는 원효. 원효가 없이 불교가 없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역사에 기술되고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설시인 그 원효가 대중불교화 시킴으로써 만들어낸 그 신앙심 그리고 사상과 내세관 그리고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라의 원동력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효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안에 신라의 통일전쟁이 일어났고 백제의 부흥군도 실패를 하고 고구려까지 먹었던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의 사상, 불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인식의 영역이 그 당시에는 오늘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 미개하죠. 그 정도의 목숨 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뭡니까? 진짜가 있다는 거, 진짜가 나타났고 진짜의 말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네. 예수 호소인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그 50만 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묻고 싶어요. 그대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그 호소인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가소롭기까지 하고요. 아니,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게. 너도 예수 호소인 아니야? 저는 그런 차원과 다릅니다. 나는 지금 현 시대에 자기 이름과 자기 출생을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의 모든 그 전생의 일들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목사의 교회, 어떤 교회의 목사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사람들이 진짜 NPC입니다. 목사 말이 이러하니까 따르겠다. 자기 인식이 없는 거죠. 교인이니까 그 교회에 속해서만 움직여야 된다. 잘못된 거죠. 그런 그 부속체 같은 역할의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불교는 또 어떠고 비판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저는 무교지만 모든 종교를 수용한 존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현상은 친중 세력과 종중 세력의 정치권에 물려서 자신들의 삶이 붕괴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수십 년 살다가 죽을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대도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분 상승, 정치적인 상승을 위해서 저런 좌파 세력한테 줄을 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성공의 길이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계례 정권이 미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제거 노선과 함께 또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상학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그 고사 작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자국민과 함께 미국의 자국 내 정치의 그 오염을 밀어내고 있는 작업도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자유진영 선거 기간 시스템을 점령해 들어갔었죠. 왜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체계가 이상하게 붕괴되고 좌파적인 성향, 페미니즘도 있고요. 동성애 관련도 있고요. 성적 타락과 함께 물질 향락, 마약에 노출되는 일들이 급속화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이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서구 유럽권에 의한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얼마나 못됐고 자본주의 세력이 얼마나 그 식민지배, 제국지대 속에서 소수들의 기득권층이 세계 점령을 위해서 결국 자기 자본을 누리기 위한 행동이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에서 계례 정권 이재명을 제거하고 그 잔존 세력인 민주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외쳐야 된다. 자유시민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그 정치 질서에 의해서 물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시민은 지금 이제 태동하고 있고 이제 탄생하고 있고 지금 20대든 10대든 뭐 60대든 70대든 자유시민 운동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제3 거듭남의 비밀은 종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시민 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자기 자아의 깨어남이고 그 깨어난 자아가 운동으로 집회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의사를 서로가 공유하고 그래서 누구나 자유시민이 되었다면은 연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가치를 연설하되 자기만의 색채, 개별화된 색채로서 얘기함으로써 개별화 공통적인 분모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지식, 완성된 공감력을 통해서 더 큰 규모로 늘어남으로써 새 국가 건설을 만들어내는 큰 작업입니다. 형식적인 대한민국 건국은 48년도에 이승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박정희의 그 용단으로 죽음을 건 용단으로 군사혁명 5.16을 통해서 62년 합의개혁이라든지 그리고 72년 유신이라든지 79년에까지의 흐름은 결국 우리 산업화를 만들어냈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그 역사의 위기 속에서 전두환이 나름 공고한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를 이끌어왔고 그 후로는 완전히 전두환 시대 속에서 체제는 유지를 했을 때 내부적인 사회 내면적인
것은 자경화된 인식들이 더 파급력을 갖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들이 다시 전향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아주 모순과 기만으로서 오늘날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45년 동안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넘어서 자경화된 세력들이 식민 지배하듯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왔고 그러는 동안에 일반인들이 많이 타락과 오염을 통해서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곧 국가 멸망, 성숙한 사람들의 그 일반인들, 중도들의 붕괴와 소멸이 있습니다. 좀 참혹한 이야기지만 자경화된 이 계례 정부를 그대로 두면요 3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거의 우파 시민 앞으로 자라날 그 알이죠. 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혼들은 다 죽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게 인구 10억이라는 일단은 인구 절반이라는 그 엄청난 그 인간적인 모략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25년부터 28년도까지 인구를 절반을 줄이겠다. 공식 인구가 80억이니까 한 40억만 남겨놓자는 거예요. 그 40억 남겨놨으면 다시 이제 20억을 줄이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기계 산업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는 돈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리고 자기 씨를 많이 퍼뜨리는 자들이겠죠. 돈과 권력,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정치도 주무르고, 웬만한, 국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거 우리가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우리는 그쪽으로 접근할 일도 없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인구를 줄여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바래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 하고, 또 지금 순간 속에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한다면 좋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분 상승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신분 상승된다고 해서 탐욕과 내가 1등 시민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신분 상승의 개념은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오죽하면 신이 과거의 사람들이 인구가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쭉정이는 죽는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이 세력들이 그 예언을 따라서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가 전향을 하면은 공산주의 세력은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암만 그래도. 저들은 인간적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섭리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왜 이런 다양성을 주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한순간에 어떤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더라도 육체가 사라지겠죠. 영혼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사람을 실험해 보면 50g 정도가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25g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냐? 그 에너지는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수증기냐? 왜 그 무게가 줄어들지? 심지어 이제 손과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내하수체 밑에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왜 전하, 양자 개념으로 전기,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온화되어져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체는 뭘까요? 그것이 과거 구제국, 도메인, 행성 어쩌고 하면서 전자기망을 쳐놨다.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전기 자극을 받고 그 기억까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뚝 떨어져서 누구 생명에 들어가서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다는 둥 하는데
그 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노자와 석가모니 그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안에 못 들어와요? 다시 지구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래 살다가 이제 그 시대에 살다가 다 까먹고 또 잊어버릴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그런 그 외계인과의 뭐 대화 같은 책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고 아주 반향이 높아요. 그리고 뭐 북극 속에 지하 세계로 가는 지하 왕국이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스 제독인가 그 사람이 남극이든 자 지구도 지구의 신비를 다 파헤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2025년도 오늘날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 기원전 1000년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존재했었고요. 서기 1900년대에서 2000년대인 오늘날 우리가 단기를 쓰고 있고 4300년을 넘게 쓰고 있는데 단기를 썼다는 것은 인류가 문자를 통해서 의식을 만들어낸 역사가 4000년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사 히브리 5000년, 6000년 하는데 거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의사의 발달이 최소한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고요. 한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한글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사람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서 왜 투쟁이 중요하냐? 이 투쟁을 통해서 괴뢰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자유시민 운동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억울한 구금 체포 계엄을 갖다 내란으로 여기는 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과 의식과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더 깊게 역사와 현 시대를 통해서 괴뢰 정부는 무너뜨리는 게 맞고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과 별개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살다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경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바른 말 하면 잘 안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유튜브 내용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면은 위험하죠. 만약에 좌파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은 비방하고 신고하고 또는 권력자가 보면요. 있기만 넣으면 이 채널, 이 영상, 이 음성 사라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세월입니까? 정직한 세월입니까? 예, 구글, 유튜브 코리아, 이거 다, 사실은 좌파 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조장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고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기록이기도 하고 제가 또 꺼내볼 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 대한 존경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볼 겁니다. 저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일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작은 일을 해가면서 늘 응원하고 응원할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성숙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